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HLB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 HLB 그룹주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소폭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저에게 이제 문자로 문의를 주시는 게 이 1월달 들어와서 왜 이렇게 다시 주가를 조정을 받고 있느냐, 특히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 승인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종목 같았으면 벌써 몇십 프로 상승이 나오고도 남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흐름을 보이는지 여기 대해서 이제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이 주주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이 드는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HLB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종목과 다르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세력의 매집량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종목처럼 이 작전주처럼 3달에서 6달 정도, 이 정도 짧은 기간으로 매집을 한 게 아니라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1년, 길게는 이 3년까지 굉장히 장기간 이 종목에 대해서 매집이 되어 있는 이 세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력주 매매하듯이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매매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최근의 조정이, 며칠간의 조정이 지수의 하락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이 주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면 오늘의 이 반등이 나오기 전에 이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1월이죠.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폭으로 이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수가 이렇게 빠질 정도면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른 종목을 예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인 이 셀트리온을 한번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1월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SK바이오사이언스도 대표적인 이 코로나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1월 이후에 이 낙폭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HLB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생명과학도 그렇고, 왜 현재 포지션에서 HLB 주주 여러분들이 비록 바닥권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지, 제가 계속해서 이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때그때 문자로 답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패닉에 빠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여러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난 2021년에 얼마나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는지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위기로 보여지는 이런 내용들을 기회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 투기가 아닌 투자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HLB를 포함한 이 섹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금요일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대부분의 섹터가 거의 대부분 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로 봤을 때 앞으로 이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이 그동안의 하락을 딛고 이 1월 이후에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특히 우리가 이 3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즌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식시장이 가장 강하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별 종목들이나 이 지수 자체도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변곡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건 이 HLB 그룹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것처럼 이 나노코박스의 이 긴급 사용 승인이 드디어 이 20일 안에 결정이 난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 20일이라는 게 1월 20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12월 22일 날 이때 오후 3시에 이 나노젠에서 이 보건당국으로 최종 데이터를 포함한 이 자료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베트남의 보건법상 최종 제출 이후에 20일 안에 긴급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12월 22일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20일 이후를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다음 주에는 최종 결정이 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베트남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 데이터 자체가 최종 제출된 이 데이터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에 20일 안에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가 아니라 빠르면 이번 주말에도 베트남 보건부 측에서 긴급 발표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베트남 보건부에서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중증 진행에 대한 보호가 무려 92%다. 그리고 사망에 대한 보호는 100%, 즉 임상 결과 이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건데,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지금 베트남 보건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에도 이 베트남 내에 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지금 거의 통제가 어려운 이런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이 긴급 사용이 승인이 되는지 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긴급 사용 승인은 당연히 기정사실화됐고 이후에 우리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 중증 진행에 대한 보호와 이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이 100%라는 수치가 기존에 이 글로벌 승인을 받은 여러 해외 이 백신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수치가 뛰어나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가 무려 20개가 넘는 이 나라들에서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 선주문을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20개국 안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럽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20개국에 대한 이 나라 리스트도 제가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미 답장을 다 드렸었고, 베트남 현지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베트남 보건부가 최근에 승인 절차 따로 없이 비상용 백신 수입을 허가한다는 이 뉴스가 나왔었죠. 이게 1월 초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이 새로운 소식들을 절대로 그냥 보고 넘어가셔서는 안 된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왔었고, 베트남 정부에서 그리고 보건부에서 승인 절차 없이 이 백신 수입을 허가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베트남 현지가 지금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비상시국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베트남 보건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최근에 이 확진자 이제 추이를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며칠 동안 감염자가 16,000명이 넘는 게 아니라 이 하루 확진자가 무려 16,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 하루에 사망자도 17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최근 7일 동안 전국의 이 신규 감염자 수가 하루 평균 16,000명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 수치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엄청난 이 비상사태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베트남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지금의 이 나노코박스 같은 자국 백신이 있다고 하면 이걸 긴급 사용 승인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은 이제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이 시점이 뭐가 있냐면, 이 노바백스의 사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노바백스 백신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노코박스 같은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 노바백스가 FDA 승인보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먼저 긴급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다고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 노바백스 백신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나노코박스도 이제 앞으로 1월에 베트남 정부 측에서 보건부 측에서 긴급 승인을 받게 되면 이후에 WHO라든지 그 다음에 FDA까지 계속해서 2022년 상반기에 강한 재료가 남아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이 주가가 상승하기도 전에 재료 소멸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혹을 제가 지난 한두 달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음모론을 믿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있는 이 남아있는 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사이에 과연 어느 단계에서 이 국내 우리나라 식약처에 이 긴급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 HLB 그룹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력이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나리오라는 건 뭐냐면요, 이 일반 투자자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세력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 개미털기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1월이 시작이 되면서 당연히 나노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왜냐면 12월 말에 단기간 급등이 나오면서 이 많은 주주분들이 기대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과 다르게 1월이 시작되자마자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또한 이 세력의 개미털기 단계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조정은 진짜 개미털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즉 앞으로 우리가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이 한두 차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심지어 나노코박스의 이 최종 발표 시기와 함께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최종 발표와 함께 만약에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이 바이오 종목을 많이 매매해보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이거 진짜 재료 소멸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버텨내셔야 이 다음 급등을 보실 수가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중요한 일정들과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세력이 어떤 식으로 이 드라이브를 하든, 그리고 이 중간중간 식약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홀딩이나 물타기 시점을 잡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까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장을 드렸는데 당연히 무료로 공유를 해드린 거죠. 영상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보고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료, 그리고 세력이 앞으로 갖고 있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답장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문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실 때도 무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낼 때도 무료니까 전혀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세력과 동등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만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으로 나오실 수가 있는 거니까, 주변에 이 HLB 그룹주 보유하고 계신 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변 주주분들에게 이 내용을, 이 자료들을 공유해 주시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바로 이건데요.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이 M&A에 대한,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호재성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HLB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 HLB가 4개의 기업을 어떤 식으로 인수를 했는지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HLB가 나노코박스 하나의 재료만으로 전고점까지 이 돌파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NDA 신청 이슈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떤 날짜에 다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올해 남아있는 이 진양곤 회장이 계약하고 있는 인수합병 기업이 어디가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문자로 보내드렸죠. 그래서 제가 드린 이 자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HLB 그룹주의 상승은 이 인수합병 재료로 가장 크게 시너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죠. 여기 보시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HLB 생명과학에서 최근에 사채를 1000억이나 발행을 하면서 대부분 이 기업 인수에 투입을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1000억 전체가 아니라 이 중에서 700억이 온전히 이 새로운 기업의 인수합병에 투입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700억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사이즈 규모 자체가 700억에서 끝날 게 아니라고요. 한마디로 1000억을 넘는 이 정도 규모의 앞으로 인수합병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주 뒤까지는 이제 확보하기가 힘들고, 지금부터 4월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 자료를 입수해서 정리를 해놨고, 현재 이 시장에 나와있거나 보도자료로 나와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미공개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무리 늦어도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신 이 3시간 안에 전부 다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도 우리가 HLB 그룹주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듯이 똑같이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서 더 이상 이 시장의 불균형을 만드는 이 세력에게 개미털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여러분들도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